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아울러 바보타로 채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분들, 슈퍼땡스를 통해서 후원해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7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입니다. 7월 한 달간 여러분 앞에 다가올 인연 어떤 분들인지 이제 타로 카드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코끼리, 두 번째 토마토, 세 번째 토스트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 첫 번째 코끼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업로드가 조금씩 늦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드가 두 개가 떨어졌어요. 일단은 황소 자리하고 쌍둥이 자리가 나오네요. 얘가 나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드는데 원래 이걸 한 장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는 몰라서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톡시파이 카드가 나와 있죠. 뭔가 해독하다라는 뜻인데 안 좋은 일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될 분이 황소 자리인 분인데 그분이 이전에 사랑적인 부분이 됐든 환경적인 부분이 됐든 문제가 있었고 그 부분에 상처를 받았고 지금 해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는 쌍둥이 자리가 나와 있죠. 쌍둥이 자리는 끝났습니다. Clear your mind라고 되어 있는데요. 뭔가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마음을 정리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예요.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얘가 두 장이 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코끼리를 고르신 분들은 두 분이 함께 오나요? 그러니까 황소 자리와 쌍둥이 자리인 어떤 분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좀 난처할 것 같아요. 일단 참고는 하겠습니다. 느낌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상처가 있었던 분, 그리고 과거에 힘들었던 분들으로 보여지기는 하죠. 자, 카드를 한 장 열면서 스타트 해보도록 할게요. 아하, 개자리가 나왔습니다. 뉴문인 캔서 릴렉스 카드예요. 이게 이상합니다. 뭐냐면 황소 자리 다음이 쌍둥이 자리고요. 쌍둥이 자리 다음이 개자리예요. 이렇게 지금 시간의 순서대로 카드가 나왔어요. 저는 셔플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뽑기도 힘들 텐데 뭔가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억지 춘향이로 예측을 해보자면요. 황소 자리가 4월 말부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새로운 인연이 되실 분이 4월 말에 황소 자리쯤에 만나신 분인데 그 다음번에 별자리인 쌍둥이 자리로 오면서 조금 더 친해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개자리 때 뭔가 유문이잖아요. 신월 카드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시작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릴렉스입니다.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개자리 여러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요. 에너자이저입니다. 정말 체력적으로도 강하신 분들이고 이것저것 많은 걸 해요. 그리고 관심 갖는 것도 많고 아무튼 바쁘게 사시는 게 좀 크죠. 그리고 개자리 여러분들은 마음이 가잖아요. 그러면 일단 안 보고 덤빕니다. 그게 가장 커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개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릴렉스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긴장을 풀라는 거잖아요. 바꿔 말해 이 개자리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호기심이라는 것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급하게 덤비지 말고 약간 심호흡을 하면서 릴렉스 해야 된다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는 그냥 이분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좀 릴렉스하고 본인을 좀 챙겨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아무튼 가장 큰 부분은 이 개자리인 분께서 뭔가 하고 싶다, 이걸 꼭 가져가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무엇인가가 생긴 건 맞아요. 그 부분이 확실하게 느껴져요. 자, 이분의 현재 상태를 좀 봅시다. 한 장만 열어볼게요. 여기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아하, 플래닝 앤 액션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플래닝 앤 액션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건 에너지 카테고리에 있는 카드고요. 에너지 카테고리는 실질적으로 이분을 뭔가 부추긴다라는 느낌의 카테고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퍼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게을러지고 싶어. 뭐 이런 때가 있는데 하게 된다라는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카드는 플래닝 앤 액션 카드죠. 말 그대로 계획하고 실천한다입니다. 이건 솔직히 일하고 좀 관련이 많이 되어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계획하고 실천을 해야겠다라는 새로운 뭔가가 생기신 것 같기는 해요. 이걸 이제 사랑의 에너지로 본다면 여러분이겠죠. 지금 여러분들과의 리딩을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봤을 때 급진적으로 나가고 싶다. 그냥 앞뒤 안 보고 덤비고 싶다라는 생각이 일단 있으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든 뭐든지 간에 거기서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한다. 뭐 이렇게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개자리 에너지예요. 개자리 여러분들은 계획하고 실천한다라기보다도 일단 가보는 겁니다. 가면서 디테일을 맞춘다든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을 누르고 있다?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자, 어떤 상태인지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예요. 임페이션스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참을성이잖아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누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드네요. 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인시큐리티 카드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요 카드를 한 장 더 보면은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임파셜러티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제가 꺼낸 이 세 장의 오라클은 이분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약간 보충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좀 보고 싶어서 꺼낸 카드거든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 이 카드들이 알려주는 건 뭐냐면요,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일을 준비를 한다든지 혹은 진짜 사랑을 한다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이번만큼은 내가 한 발 물러나서 지켜보겠다라는 느낌이에요. 솔직히 이것도 정확하게 그런 느낌은 아닌데, 내가 원래 하던 패턴대로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나에게 있어서 어떤 피해가 올 수 있겠어라는 생각 때문에 그걸 유지하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막 흥분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실수도 하게 되고 오버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오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나중에 이불킥을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불킥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자리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바보. 뭐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중앙에 인스큐리티가 나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안하다인데, 뭐 환경적으로 불안하다 뭐 이런 것도 의미를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 카드는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떤 남자가 이렇게 하트를 꼭 끌어안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악마가 야, 그 하트 좀 줘. 내가 너를 가져갈 거야. 그런데 이제 안 주려고 꼭 쥐고 있는 이런 거죠. 바꿔 말해 마음을 안 주려고 한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거예요. 옆에 보면요, 임페이션스는 참을성입니다. 그죠? 그런데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은 참지 못하겠다예요. 저는 그게 이 릴렉스 같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이게 지금 사랑이 됐든 일이 됐든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진짜 해보고 싶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남자도 이 달을 따고 싶은데 옆에 이제 염라대왕 같은 분이 그 달을 따면 젖된다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또 마음에서 뭔가를 주지 않으려고도 하는 거죠.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오랜만에 리딩을 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자, 옆에도 impartiality잖아요. 이게 원래 의미하는 것은 공명정대라고 해서요. 반에서 어떤 애가 지갑을 훔쳐간 애로 오해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뭐 누가 봤다 그 교실에 CCTV가 없었다면 진짜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걔가 그랬을 것 같아. 걔는 원래 성격이 그래. 걔는 그러고도 남을 애야. 뭐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면 그쪽으로 이제 휩쓸려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에너지는 뭐냐면 그래도 너가 본 게 아니고 여기는 CCTV도 없고 그리고 그 지갑 주변에 있는 지문을 채취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걔한테 도둑이라고 보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야 라고 말하는 에너지예요. 휩쓸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 균형을 맞춰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해 이 카드도 밸런스 카드예요. 그런데 이제 플래닝 앤 액션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개자리스럽지 않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진짜 개자리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지금이 개자리 시기이기 때문에 나온 거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상당히 성격 급한 분이 엄청 오버해서 참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큽니다. 이 안에서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만약에 진짜 이분이 이러고 있다면 원래 이분은 이런 성격은 아니에요. 어떤 일을 겪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게 조심스러운 사람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랑과 이제 엮어본다면 뭐 내가 너무 앞서갔다, 내가 너무 오버했다, 내가 너무 좋아해줬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밀당은 아니고요.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헐밋이 나오는군요.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가 있어요. 그렇군요.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가 나오는군요. 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타워의 역방향이 있네요. 자, 이 타워의 역방향 에너지들이 얘네들입니다. 뭔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안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고 싶은 거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에이스 오브 스워드가 역방향이에요. 여기는 에이스 오브 펜타클이 있잖아요. 그죠? 언더라인은 엠페러의 역방향입니다. 그래요. 그 카드를 다 깔면요. 카메라를 한번 꺼요. 지금 이제 이걸 보실 때 화면이 휙 돌아가면서 윙 소리가 나면서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제가 카메라를 끄는 이유가 이 타로를 뚫어져라 보는 겁니다. 그 시간이 한 2, 3분 돼요. 뭔가를 찾아내는 거죠. 제가 주작이라고 할까봐 여러분들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얘가 뭐지? 라고 해서 봐서 밑에 언더라인을 한 장을 더 봤거든요. 페이지 오브 컵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싶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밑에는 퀸 오브 원스의 역방향이 한 명 있고요. 두 개의 지팡이의 역방향도 있네요. 새로운 사랑을 시작을 하고 싶은 게 맞아요, 지금. 근데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이분은 제가 느껴지기에는 처녀자리일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솔직히 얘네들 에너지가요. 어떻게 보면 처녀자리예요. 제가 이 얘네들 위에 카드가 딱 나왔을 때 이분 처녀자리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헐밋이 처녀자리입니다. 이 헐밋 에너지는 뭐냐면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깨우침을 얻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가 있는데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친구였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연락이 끊긴 거예요. 근데 그 친구와의 우정이 20년 됐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헐밋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친구는 뭐지?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었던 거지? 사람은 정말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던데 진짜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모드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헐밋 에너지예요. 인생의 답을 찾는다라는 에너지거든요. 근데 인생의 답을 찾으려면 일단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냥 갑자기 오늘부터 인생의 답을 찾겠어. 오늘 점심을 먹었잖아. 이제부터 인생의 답을 찾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타워가 있죠. 타워는 어떤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탑이 붕괴됐죠. 그런데 그것이 뒤집어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타워가 붕괴되는 것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예요. 뭐 어디 점을 보러 갔는데 뭐 올해 뭐 차를 조심해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차를 조심하게 되죠, 그쵸? 그걸 실천에 옮긴다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거의 안 타고 다닌다라는 에너지예요. 아무튼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옆에는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가 일단 있어요.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는 기회입니다. 기회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내려준 기회죠. 이분에게 지금 기회가 와 있어요. 이게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에이스 오브 컵스가 있었다면은 거의 100%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동전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마저도 아까 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분이 헐밋이 됐던 것은 사랑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일 때문에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에이스가 두 장이 나왔는데 하나는 서 있고 하나는 쓰러져 있죠. 얘가 에이스 오브 스워드의 역방향인데요. 에이스 오브 스워드는 뭐냐면 머릿속의 정리와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겠다입니다. 그 결정은 뭐냐?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그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 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새로운 인연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인연이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연은 기회고, 바꿔 말해 여러분이 이분의 기회라는 거죠. 그런데 결정을 내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옛날에 타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타워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참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 트라우마가 됐든 뭐 정말 충격적인 이별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 아까 오픈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은 뭔가를 안 하려고 하고 있는 에너지라는 거죠. 근데 계획은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마지막 카드가 의미심장합니다. 이게 양자리 카드예요, 엠페러가. 그런데 일단은 뒤집어져 있습니다. 솔직히 이 카드를 한 키워드로 설명하라 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꼰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 고집대로만 하고 자기 생각이 맞고 뭐 이런 거예요. 바꿔 말해 지금 이게 언더라인에 지금 나와 있었고 그 밑에 페이지 오브 컵스가 나와 있었다면 이분은 솔직히요, 새로운 사랑을 하고 싶은데요, 사랑이라는 게 없어. 이 세상에는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이 이때까지 내 경험으로 봤을 때는 완성되는 사랑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어. 내 주변에 있는 애들도 다 뭐 애인들이랑 헤어지고 뭐 아는 애는 뭐 이혼도 하고 그런 거야. 사랑 없어. 그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문제야. 이렇게 판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고는 싶다라는 거예요. 이분의 경험일 수도 있겠죠. 이분이 갖고 있는 경험들 중에 뭔가 안 좋은 것이 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것들을 망설이고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이 여러분을 봤을 때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될지 좀 보도록 할게요.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죠? 근데 저는 솔직히 반반입니다. 일적으로도 힘들었고 상황적으로도 좀 힘든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자, 포토그래프가 나오네요. 일단 과거의 어떤 것이 떠오른대요. 자, 러너가 있고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자, 일단은 포토그래프가 나왔죠.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추억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카드는 제외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어떤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랑이 나와 있는데 안 하려고 한다, 뭐 이런 거라면 진짜로 여러분들의 이전 상대편이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뭐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런데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이분의 트라우마 같아요. 솔직히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을 봤을 때 느껴지는 감정인데 러브가 있죠. 러브가 나왔으면 말 다 했잖아요. 지금 이게 사랑 리딩인데 여러분들 보면 사랑이 느껴지는 거 맞아요. 자, 그런데 옆에는 러너가 나와 있어요. 러너는 뛰어다니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뛰어다닌다는 말이에요. 바꿔 말해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다
라고도 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느껴지기에 밑에 있는 카드들하고 맥락을 봤을 때는 이분이 사랑 안에서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 있어서 이성적인 어떤 감정을 갖고 약간 침착하게 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분은 좋으면 너무 좋은가 봐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앞에 추억도 뭐가 있냐면은 이분이 갖고 있었던 사랑에 대한 기억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전의 사람이다? 이분의 전 상대편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느껴지기에는 솔직히 그 생각은 30%도 안 들어요. 여러분들을 보니까 사랑이 하고 싶은 건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는 과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분의 경험 같아요. 느낌적으로는.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러브가 있으니까 뭐 감정은 뭐 볼 것도 없겠죠. 자, 두 분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분 사이에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이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ake time to breathe out 카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심호흡을 할 때이다 라는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인 거고요. 저는 왜 이분이 계속 뭔가 서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그런데 좀 천천히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카드가 나왔으면 일단 얘를 열어봅시다. 자, 일단씩 열어볼게요. 세상에. 반지가 나오네요. 반지. 그래요. 자, 뭔 이런 카드가 또 뛰어나오죠. 39번 주사 위에요. 아하, 구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번호 조합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느껴지기에 이게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카드가.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주제가 새로운 인연이면은 새로운 인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카드는 생각만 한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여러분들의 7월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니까요. 액션을 하지 않는다예요. 그 말인 거예요. 자, 첫 번째 카드로 반지가 있습니다. 반지는 러브죠. 지금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반지를 끼우는 것에 해볼까가 나온 거예요. 정말 간절하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상당히 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던졌을 때 나한테 안 좋은 수가 올 수도 있지만 나에게 엄청난 행운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주사위잖아요. 바꿔 말해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반했어요. 그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던져보려고 했는데 이분의 과거에 정말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난 거죠. 일명 뭐 사이코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의 학을 뗀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도 사이코일 확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 리딩은. 여러분들도 이상한 게 있을 거야. 여러분들도 나중에 알고 보면은 뭔가가 있는 사람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전의 분이라고 본다면 솔직히 이 반지가 재회라는 의미를 많이 갖고 있기도 하죠. 재회를 던져보고 싶은데 구름이 있어요. 구름은 뭐냐? 확실치 않다예요. 뭔가 선명하지 않대요. 그 카드도 꺼냈어요. 이게 선명하지 않다 카드입니다. 결심을 내리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분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생각이 계속 이분을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생각,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 이 생각들이 막 부딪히고 있는 그런 거죠. 번호 조합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지 알 겁니다. 뱀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이게 뭐냐면 이 분이 이러고 있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댓글에 좀 많이 남겨주시는 게 뭐냐면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뭐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맞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고쳐 쓸 수가 없잖아요. 만나볼 수밖에 없잖아요. 사귀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꿔 말해 지금
뭔가를 하고 싶은데 던져볼까?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구름 안에 갇혀있는 이 생각이 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잠깐 멈춤해야 된다는 생각이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바꿔 말해 어떤 일은 벌어지진 않을 텐데 이 생각 자체가 지금 독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뱀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 제3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바꿔 말해 여러분들과 사랑을 느끼고 있는데 뱀이 있다면, 즉 이 뱀과 결혼을 한다든지 혹은 진지한 관계로 간다든지에 대해서 이분이 주사위를 던져야 되는 생각이 나왔다면 지금 여러분이 뱀처럼 나타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바꿔 말해 이분이 누군가를 사귀고 있다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다 안 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에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분은 지금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마음을 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가 필요하냐? 심호흡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상태는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죠. 바꿔 말해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온 기회라면은 지금 결혼이 됐든 뭐가 됐든 하고자 하는 그분은 뱀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분에게 좋지 않은 분인 거죠.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들을 보고 흔들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거예요. 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라클을 올려봅시다. 이걸 보면 뭔가가 좀 나오겠죠. 자, 카드를 한 장씩 올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예요. 아하, In the near future가 나옵니다. 일단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지고 뭐가 나올지 말해주고 싶지 않았나 봐요. 일단은 이분은 고민하고 있다. 이 뱀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만 나왔는데 일단 가까운 미래에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한 장 더 보겠습니다. Reconsider가 나왔어요. 재고려해라 라고 합니다. 즉 이분이 뭔가 액션을 취할 건가 봐요. 지금은 무슨 단계냐면 액션을 취하지 않고 생각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근데 액션을 할 건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고려하라는 거죠. 아니면 진짜로 제가 했던 리딩이 맞다면 이분이 누군가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냈거나 막 이랬다면 그 부분에서 재고려해야 하는 게 맞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알 수는 없어요. 자, 하지만 옆에는 Don't Stop이 나와 있습니다. 멈추지 마라. 저건 솔직히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오라클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뭔가를 포기하려고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포기하지 마라. 멈추지 말고 계속 달려라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다음 카드 한 장 더 열게요. Do some research 카드가 나오는데요. 뭔가 조사를 좀 더 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분에 대해서 놓치는 게 있다?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요. 혹은 뭐 일을 할 때 여러분들도 뭐 준비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겠죠. 그 안에서 뭔가 조금 더 알아볼 거 알아보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You need more information about this situation. 지금 이 상황에 뭔가 정보를 좀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필요가 있다라는 동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Look into it further before proceeding. 앞으로 더 나아가기 전에 좀 더 그것들을 깊숙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길 바래요. 자, 기간 카드 하나를 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카드가 나올까요? 아하, 세상에 소름. 사자 자리고요. 숫자는 5번이에요. 5주 뒤 혹은 5달 뒤 그렇게 써 있어요. 혹은 7월 5일, 15일, 25일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5자가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왜 제가 소름 했냐면요.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카드 2개 떨어졌죠. 스피릿으로 황소 자리 떨어졌죠. 그 다음이 쌍둥이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 리딩에서 봤던 게 지금 개자리가 나왔죠.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개자리 다음이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5, 6, 7, 8에 걸쳐서 지금 이 별자리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in the near future라고 돼 있죠. 조만간 근미래에 저는 거의 이때라고 봅니다. 리오 시기예요. 7월 23일부터 8월 23일인데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Release the power of your heart. 너의 마음을 꼭 쥐고 있는 어떤 힘 같은 것들, 그 밀어붙이고 있는 어떤 힘 같은 것들을 놔줘라라고 하잖아요. 지금 뭔가를 계속 참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까지 나와 있다면 지금 이분이 뭔가를 참고 있는 거예요. 그게 놓아지는 순간에 뭔가가 될 것 같고 그것은 리오 시즌인 거죠. 그러고 보니 이 리딩이 맞네요. 왜냐? 리오가 7월 말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게 7월의 리딩이잖아요. 그러니까 7월의 말에 7월 23일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코끼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7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 두 번째, 토마토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화면을 보는 모니터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카드도 좀 삐뚤빼뚤할 것 같고 해서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 카드를 여기서 스타트 해보도록 할게요. 오, 사자자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유문인 리오 카드예요. 자, 일단 사자자리가 나왔습니다. 사자자리는요, 7월 말입니다. 7월 23일, 24일 뭐 그때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보는 게 7월의 리딩이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올 법도 하죠. 이분은 어떤 별자리냐, 혹은 이분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라고 해서 뽑은 카드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이 사자자리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그 부제가요, 샤인이라고 돼 있죠. 빛나라 라는 겁니다. 바꿔 말해 이분이 빛날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해 이분이 열심히 노력해왔던 것이 성과를 본다든지 혹은 여러분들과 이제 인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나서 이분이 빛이 나게 된다.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겁니다. 아무튼 사자자리 여러분들이요. 저는 이 별자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것도 들으시면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헬창 카드입니다. 헬창이라 하면 여러분 다 아시죠? 예. 헬스를 열심히 해서 말 그대로 우리가 섹시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사자자리가 많죠. 자신을 가꿀 줄 알고 지기 싫어하고 자존심이 엄청 세신 분들이 많죠. 사자자리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앞서진 않더라도 나를 무시하는 건 용서할 수 없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무튼 본인을 잘 꾸미고 다니고 인기 관리도 잘하고 주변에서 성적 매력을 뿜뿜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별자리가 바로 사자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멋진 분이 여러분 앞에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카드 한 장 더 열어볼게요. 트랜스포메이션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사이클 카드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변신이죠. 변화. 일단 사이클 카테고리는 이분이 변화하는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이 있는데 달걀 안에서 뭔가 병아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병아리가 다 만들어지면 달걀을 깨고 나오잖아요. 그 단계, 그걸 이제 한 사이클로 봤을 때 그걸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 샤인 카드가 나와 있으니까 빛나기 위해서 변신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해 이전에는 그냥 평범했던지 아니면은 우중충했던지 뭐가 됐든지 이분의 어떤 상황이 안 좋았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트랜스포메이션이 나왔다라는 말은 본인이 변화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도 가능은 하고요. 이게 외부적인 환경으로 본다면 이분의 상황 주변에 무엇인가가 변화가 돼서 이분이 빛나게 된다라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만나서 사귀게 되거나 이랬을 때 이분은 빛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변화의 단계에 있는 거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변하고 있나 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헬창 카드라고. 헬스클럽을 등록을 하셨을 거예요. 자, 봅시다. 한 장씩 꺼내볼게요. 컨퓨전 카드가 나오고요.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디스페링 카드가 나오고요. 그렇군요.
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임패스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분이요, 뭘 하는 것 같냐면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살 수 있죠.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말은 회사를 안 다닌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생을 그냥 똑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아침 일어나서 밥 먹고, 아침 잘 안 먹죠. 뭐 점심부터 이제 한 끼 먹고 일하다가 저녁에 과식하고 운동 안 하고 그냥 집에 자고 뭐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쉬는 날에 딴 거 안 합니다. 넷플릭스를 본다는 거죠. 여기 보면 넷플릭스 보고 있어요. 그죠? 여기 할머니가 넷플릭스 보고 있어. 그런 의미입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라기보다도 움직일 필요가 있겠어? 라는 에너지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뭐. 라는 걸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이 할머니가요, 혼자 있어요. 일단 이 디스패딩 카드가 나왔다는 말은 이분은 지금 싱글일 확률이 상당히 없고요. 여기 보면 앞에 TV를 보고 있죠. 넷플릭스 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이 디스패딩이란 말은 우리말로 하면 잉여입니다. 잉여.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 나는 이 세상에 있어야 될 의미가 없는 사람이야. 그냥 가만히 있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몇 마디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 앵무새가 말을 걸어주는 겁니다. 이 할머니한테. 그러면 이제 말을 하는 거겠죠. 그런 에너지인데 옆에 임패스가 나와 있어요. 이게 솔직히 좀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은데 꼼짝달싹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바꿔 말해 어떤 것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손 쓸 수 없고 내가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건데 솔직히 그럴 건 없죠. 본인이 움직이려면 움직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의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두 장의 카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카드예요. 자, 그런데 앞에는 컨퓨전 카드가 나와 있죠. 혼란이 있어요. 바꿔 말해 이 분의 삶은 무엇인가를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물음표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뭐 성공을 하자, 뭐 살을 빼자, 뭐 누구를 사귀자, 뭐 사랑을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왜 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해봤자 소용없잖아. 그것들 때까지 다 실패했잖아. 뭘 더 해야 된다는 거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그냥 넷플릭스 볼래? 넷플릭스 그 월정액 가격이나 안 올랐으면 좋겠네 라는 에너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에게 이런 게 들어온 거죠. 샤인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너가 빛나라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자체는 여기서 이쪽으로 변하는 변신의 단계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변신에 촉매제가 되는 게 여러분이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그런데요, 여기는 바보 타로고 못된 타로 리딩 채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임패스가 나와 있다라는 말은 헐, 여러분 이거는 실수 같고요. 얘가 나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얘가 떨어지는데 제가 빼려고 하다가 같이 떨어져서 하이 프레스티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얘를 올려놓읍시다. 어떤 상황 하나에 묶여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이 너무 바쁘다면 그 일의 노예가 됐다든지, 혹은 이건 사랑의 리딩이죠. 여러분에게 가고 싶다 하더라도 나는 갈 수 없어 라는 말도 돼요.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개의 칼 정방향이네요. 아하, 네 개의 컵이군요. 그래요. 킹 오브 원즈의 역방향입니다. 이게 이 두 에너지랑 같습니다. 디스패딩과 임패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거죠. 언더라인은 스타 카드입니다. 제가 이 안에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요, 이 분은 삶의 재미를 잃은 겁니다. 그거예요. 디스패딩이 나온 게 그대로 나왔어요. 여기도. 그런데 이제 이 디스패딩이 얘고요.
별 관심 없어. 그 다음에 임패스가 두 개의 칼이에요. 두 개의 칼이 뭔가를 막는다라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거는 막는다라는 의미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라는 의미가 강한데, 저는 솔직히 이 에너지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막는 거죠. 사랑의 카드로 해서 꺼내준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까 이 임패스가 나와서 사귀는 사람이 있거나 뭐 지금 결혼을 해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에게 반했다. 그리고 뭔가가 시작이 된다.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이제 그런데 그런 것 같진 않고 이 분이 어느 순간부터 삶에 대해서 그냥 부정적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냥 뭘 해도 재미도 없고 기회나 이런 것이 오잖아요.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막는 거죠. 막는다라기보다도 막는 거죠. 내가 여기에 발 담그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이프리시스 카드예요. 하이프리시스 카드는 타로 리더들이 가장 리딩하기 어려워하는 카드입니다. 그냥 직감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직감한다라는 게 도대체 뭘 직감한다는 거야 라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 카드는 이 분이 상당히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뭐 이런 것도 의미를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신기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촉이 좋은 분? 뭐 이런 것도 의미를 합니다. 책을 보고 있죠. 지금 여사제님이요. 그래서 뭔가 지식을 습득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말을 하지 않고 비밀을 묻어두는 겁니다. 그것도 의미를 해요. 그런데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이 말을 아끼는 것 같아요. 그냥 삶 자체에서 뭔가 일부러 말하려고도 하지 않고 사람들을 지켜보고 그리고 내가 뭔가 하려고도 하지 않고 뭐 그런 에너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에 나온 카드가요. 2, 그 다음에 4번 카드죠. 이게 짝수로 다 진행이 되는 거 보니까 이 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주변에서 돌고 있는 에너지는 누군가와 함께 있거나 누군가와 같이 하거나 이렇게 돼야 될 상황인 건데 이분 자체가 그걸 맡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킹 오브 원즈가 바로 얘입니다. 뭔가를 해봤자 소용이 없겠어. 솔직히 킹 오브 원즈는 무슨 카드냐? 사자자리 카드입니다. 그런데 사자자리가 뒤집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사자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자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추리닝에 집에서 그냥 퍼져 있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죠. 그냥 지나간 예능이나 보면서 뭐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더라인이 스타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정말 좋은 카드예요. 이게 뭐냐면 이 분의 어떤 에너지가요. 어느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향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해서 이분 앞에 다가올 미래는 좋다라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요, 솔직히. 이분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집에서 넷플릭스 봐요. 그리고 뭐 그냥 퍼져 있는 건데 언젠가 이렇게 있더라도 내 인생은 밝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희망의 끈을 놓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재미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약간 다운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죠. 정말 이분이 사자자리라면 이거는 사자자리에 정반대되는 에너지예요.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사자자리로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누구나 침체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침체기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이 나오는 것 같고 이 카드가 저는 뭐 같냐면요. 이분이 이렇게 된 거는 사랑 때문은 아닌 것 같거든요. 솔직히 사랑을 누가 들고 온다고 하더라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사인을 보냈거나 뭐 이랬다고 하더라도 그냥 굳이 뭐 꼭 그렇게 뭐 만나야 될까? 뭐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인데 여기는 이 그림을 이렇게 표현해서 그런지 몰라도 스타 별 안에 이렇게 그림자가 있는데 여성분과 남성분이 손을 잡고 있죠. 연인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트랜스포메이션, 즉 이분을 바꿔줄 넷플릭스를 보는 이 소파에서 일어나서 엉덩이를 떼는 그 순간은 바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때부터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여러분이 이분을 좀 바꿔줄 것 같아요. 전 그 생각이 일단 많이 들고요. 솔직히 이 에너지가 좀 할 말 많은 에너지긴 한데 선택
하지 못하겠다라는 카드예요, 일단은. 근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라는 것 때문에 선택을 못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선택 자체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 뭐가 오든지 간에 나는 싫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희망이 왔어요. 그리고 변화는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 대한 생각 보겠습니다. 이런 게 나오나요? 어센딩이 있어요. 어센딩. 그렇죠. 뭐 꼭 이걸 그렇게 볼 것까지는 웨딩 링스가 있네요. 그래요. 웨딩 링스가 있고요. 해머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바보타로의 새로운 인연 리딩을 하면요, 새로운 인연이 잘 안 나옵니다. 보통은 과거의 어떤 분이 좀 나오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분인 것 같기도 한데요. 왜냐면 어센딩이 첫 카드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하고 다시 잘 되려면은 뭔가 하나를 뛰어넘어야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밑에 있는 카드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하고 이별이 되고 나서 이분은 이렇게 넷플릭스의 중독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막연하게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다가간다는 것 자체가 아무도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별이 된 거고 그 이별을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상당히 제외를 하고 싶은가 봐요. 웨딩 링스니까 여러분은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있는데 이 해머를 참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지만 열심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라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 에너지에서 해머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제가 예측을 해보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분이 여러분들의 전상대편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분이 피했던 게 있습니다. 지금 피했다 카드들도 나와 있죠. 뭐냐? 결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을 볼 때 해머를 봤잖아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이 망치로 결혼을 해달라고 결혼해줘 이렇게 망치로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뱉는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들에서 이분이 결혼으로 쫓겨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결혼까지 갈 생각이 없었나 봐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이 싫어서 결혼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결혼에 대한 준비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마음적 준비. 그런데 이제 해머가 오니까 어쩔 수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하고 다시 재회를 한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 이 어센딩이라는 거예요. 이 결혼을 뛰어넘어야지 된다는 거죠. 바꿔 말해 이분이 결혼을 결정을 해야지 여러분과 재회를 할 수 있다라고 이분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카드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분이 솔직히 여러분을 봤을 때 느끼는 감정, 이분이 새로운 분이라고 본다면 여러분을 결혼의 상대로 보는 거예요. 지금은 결혼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결혼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독거노인으로 그냥 늙어 죽으리라, TV나 보겠어, 이런 건데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와 맞는 누군가가 있겠지라고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고 그것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걸 넘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 해머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센딩은 솔직히 긍정적으로 보면 새로운 시작, 새롭게 내가 풍선 타고 날아가서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말 그대로 샤이니 되는 그런 단계로 가고 싶다라고 해서 꺼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사자리스러운 생각인 거죠.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보고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또 결심이 생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두 분 어떻게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분 사이 어떻게 될지 카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면서 카드를 열게요. Balance, Spirituality and Practicality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영적인 영혼의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 머리가 하는 것들에 대한 밸런스를 맞춰라 라는 겁니다. 일단 물고기 자리에 만월이고요. 이분이 물고기 자리일 확률이 높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사자 자리는 느낌적으로 이게 7월에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나온 것일 수도 있겠는데 솔직히 이 에너지도 갖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요 카드가 물고기 자리입니다. 말 그대로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그걸 의미하는 카드가 바로 이 카드입니다. 자, 무엇을 말해주는지 르노만드를 열면서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예요. 그렇군요. 낮부터 나오네요. 잘라낸다 카드예요. 잘라낸다. 뭘 잘라낼까요? 타워가 있군요. 왜 이런 카드가 나올까요? 아하, 마지막에는 여름이가 나옵니다. 그래요. 번호조합 카드를 옆에 놓겠습니다.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영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의 밸런스를 맞춰라를 제외하고 일단 나머지를 읽어드릴게요. 칼이 있습니다. 나시죠? 뭔가 싹둑 잘라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 잘라내야 되냐? 타워를 잘라낸대요. 타워가 의미하는 것, 법원, 대학교, 종합병원, 뭐 아무튼 큰 건물을 의미합니다. 그걸 자를 순 없잖아요. 얘가 의미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은 고립입니다. 고립. 지금 여기 보면은 혼자서 TV 보고 있는 할머니가 있죠. 고립을 하고 있었나 봐요. 자발적인 고립인 거죠. 난 누구를 만날 생각도 없고 소개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나간 거지 내가 누군가와 잘 되려고 나간 건 아니야. 뭐 이렇다라는 거죠. 아무튼 혼자 있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옆에 여름이가 있습니다. 여름이가 이 모든 것을 등졌어요. 고립을 잘라낸다. 이걸 등진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죠. 일단 얘부터 열겠습니다. 번호조 카드예요. 커플입니다. 12번 카드예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여름이가 뚫어져라 보는 건 커플이라는 말인 거예요. 고립되어 있는 걸 자르고 내가 뚫어져라 보는 게 커플이다 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잘라내는 것, 싹둑 잘라내는 거죠. 솔직히 이게 잘라내졌다도 가능해요. 어떤 누군가와 이별이 있었다면 이분이 잘림을 당했다, 뭐 이것도 가능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고립이 됐겠죠. 그 누구도 사귀고 싶지 않고 뭔가 사람을 믿지도 않고 뭐 이런 게 있었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이분이 모든 걸 돌아보고 밖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해 이분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커플이 나온 거죠. 즉 이 카드는 7월에 여러분들 앞에 다가올 일이라기보다는 이분의 결심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서 영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에 생각을 맞추라라고 하잖아요. 자, 저는 이 말이 뭘로 느껴지냐면 이 안에서 이분이 어떤 생각의 정리 같은 게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꺼내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서 고립이 됐다면 그 고립이 된 이유마저도 어떤 이유 때문인데 그 이유가 본인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일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지는 말라는 말이에요. 즉 누구를 만날 때 그 잣대를 똑같이 들이대지 말라는 말인 거죠. 그것은 여러분일 거예요. 바꿔 말해 이분이 뭐 잘려져 나갔든 뭐 누구를 잘라냈든 어떤 관계라는 것을 볼 때 그리고 그 관계에 어떤 믿음이 없어져서 본인이 나는 누구를 사귀지 않겠어 라고 해서 고립이 됐다면 그 고립에서 사랑이란 것은 좋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 역시도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라는 거죠. 저는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바꿔 말해 여러분들과 어떤 단계로 가기 전에 이분이 정말 마음에서 와닿는 어떤 생각, 그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액션을 하기 전 단계까지 가는 게 7월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이분이 어떤 액션을 취할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크게 어떤 일이 벌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웨딩링하고 해머까지
같이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돌아보는 게 얘네들이니까 뭔가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판단을 내려서 액션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 느낌은 뭐냐면 여러분과 커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너랑 사귀어야겠어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한 장씩 열겠습니다. 한 장씩 꺼내볼게요. Listen to your intuition이 나오네요. 여러분들의 직감의 소리를 들어라 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다음 장 열게요. 다음 장 오퍼튜니티가 있어요. 기회가 있고요. 마지막 한 장을 더 열겠습니다. Big Happy Changes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요 세 장 카드를 여러분들의 카드로 뽑은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과 맞춰보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분을 봤을 때 저는 여러분이 이분을 지금 알고 계신 분 같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직감의 소리를 들으라라는 말인데 여러분이 이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나 봐요. 저는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습 자체가 긍정적인 사람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분에 대해서 마음이 가고 하기 때문에 이분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들어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근데 일단 기회가 와 있잖아요. 그리고 큰 행복과 변화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솔직히 이분이 꺼낸 게 지금 변화의 카드죠. 사이클 카드잖아요. 즉 이분도 변화의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역시도 여러분에게 변화를 주는 분이라는 거죠.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두 분이 어떻게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연인으로 발전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번호조 카드는 연인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한 장 더 열어보도록 할게요. Your desire is within reach 카드가 나옵니다. 너의 욕망과 원하는 무엇인가는 도착 지점에 와 있다. 둥둥둥 카드예요. Have faith. 믿음을 가져라. As everything is working in your favor.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 라고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합니다. 꿈이 오고 있다, 뭐 희망이 다가오고 있다, 뭐 이런 카드들은 많은데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Your desire예요. 바꿔 말해 이 분이 여러분들의 이상형일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안경 끼고 약간 좀 눈이 약간 풀려 있고 멍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왔겠죠. 그런데 뭔가 하나가 부족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이 딱 원하는 그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진짜 바래왔던 거, 그 사람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를 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카드는요. 자, 마지막으로 기간 카드 하나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장을 열겠습니다. 7번 카드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보는 게 7월 리딩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7월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솔직히 지금 처음에 나와 있던 이 카드 있죠. 처음에 나왔을 때 이분이 사자자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니까 이분이 저는 느낌적으로 물고기 자리일 확률이 좀 높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사자자리가 7월 말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포함될 것 같고 7일 혹은 7주 정도 후에 어떤 일들은 본격적으로 뭔가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7주 후에가 이 사자자리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은 7월 7일, 17일, 27일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토마토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7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 세 번째 토스트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 리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스트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 7월 한 달간 어떤 분이 여러분한테 다가올지 카드를 열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쉬는 동안에 걱정해주신 많은 분들 다시 한번 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두 장이 또 떨어졌어요. 계속 이러는군요 오늘. 물고기 자리와 정갈 자리입니다. 두 개 다 물 쌓인 카드인데요. 일단 이 카드를 짚어드리고 갈게요. 제가 지금 꺼내려고 했던 카드는 한 장을 꺼내고 싶었기 때문에 얘는 넣을 거기 때문에 일단 참고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갈 자리 카드인데요. Breathe through the tension. 뭔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계속 자극되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호흡을 하라 라는 거죠. 예민하지 말고 뭔가 조금 한 호흡 쉬어서 가라 뭐 이런 의미이고요. 옆에 이제 물고기 자리는 Talk less and feel more. 뭔가 말을 더 줄이고 더 많이 느껴라 라는 겁니다. 이 물사인 분들이 이제 감정적으로 뭔가 요동을 많이 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 앞에 다가올 분은 뭔가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분들이 좀 예민하기도 해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일단은 한 장을 꺼내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카드는 넣고요. 제가 쉬는 동안에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아직 쉬는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7월 리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게 원래는 3일에 한번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늦었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릴게요. 자, 카드를 열겠습니다. 오, 벌고 카드가 나왔습니다. 처녀자리 카드예요. 처녀자리의 신월 카드입니다. 일단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처녀자리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처녀자리는요 8월 말부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7월이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한 달 정도 뒤죠. Trust all will be well. 모든 것들은 다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믿어라 라는 카드입니다. 바꿔 말해 지금 이 상대편의 어떤 삶 자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약간 꼬여가고 있다 뭐 이렇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어요. 모든 건 다 괜찮아질 거니까 그렇게 믿어라는 의미니까요. 그런데 이제 처녀자리 여러분들이 워낙 말이 없고 그리고 혼자 생각을 많이 하고 사력 있고 남 많이 도와주고 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처녀자리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안 엽니다. 아무튼 이 처녀자리 여러분들이 온다라고 하는데, 처녀자리는 동전 사인입니다. 아까 떨어졌던 거는 다 물 사인인데, 저 카드가 나왔다라는 말은 뭐 요즘은 다 힘들죠. 뭐 경제도 침체되는 분위기고 코로나도 꽤 오래 길었었고 하기 때문에 뭔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괜찮아질 거라고 믿어라, 그리고 뭔가 나에게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사귀게 된다라는 이 리딩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분이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겁니다. 카드 한 장 더 열어볼게요. Fragmented Energy 카드입니다. 그래요. 자, 이 Fragmented Energy 카드는요 조각조각 난 마음입니다. 뭔가 일이 있었나 봐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그렇고요. 특히나 이제 이 카드가 처음 딱 나왔을 때 느껴지는 건 뭐냐면, 뭐 안 좋은 일들을 동시다발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많이 겪고 오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상황이 좋지 않은 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사랑에 대한 상처 가능하고요. 집안 문제일 수도 있고요.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 상대편의 마음을 이렇게 조각조각 낸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마음에 상처가 좀 있는 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솔직히 이렇게 이제 나오면 여러분들 되게 실망하시죠. 그런데 저의 어떤 그 패턴으로 볼 때는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면은 정말 마지막에 너무 카드가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보겠습니다. Forgiveness부터 스타트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꺼내고 있는 이 카드들은 이 상대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라고 해서 지금 꺼내고 있거든요. 리뉴얼까지 있고요. 마지막 카드는 Bittersweet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드는 생각은 사랑의 상처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분이 흔히 말해 당하신 것 같아요. 나쁜 분한테.
이유는 첫 번째 카드가 포기브네스가 나왔죠. 용서가 나왔어요. 일단은 누군가를 용서를 해주려고 하나 봅니다.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만약에 이분이 상처를 줬다면은 이런 카드가 안 나왔겠죠. 왜냐면 여기가 조각조각 난 에너지이기 때문에 리뉴얼까지 나와 있어요. 바꿔 말해 뭔가 새로운 시작이 있을 거다라는 건데 여기도 유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힘들었던 과정이 좀 길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리뉴얼이 돼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카드 비럴스윗이 뭐냐면 씁쓸 달콤하다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하면 달콤 씁쓸하다라고 하죠. 좋았지만 참 나에게는 씁쓸한 기억이었어 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 그 씁쓸했던 어떤 일이 있긴 했지만 그래서도 나는 충분히 그 안에서 달콤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용서하고 떠나고 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 분에게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일을 하다가 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뭐 퇴사가 됐다든지 뭐 하고 있던 일이 뭐 잘 안 돼서 가게를 접었다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이분에게는 용서를 해줘야 될 뭔가가 있는 거예요. 용서를 해줘야 될 뭔가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분에게 상처를 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겠죠. 모든 것은 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걸 믿어라 라는 건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새로운 인연이고 그 새로운 인연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분을 치유해 줄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래서 리뉴얼이 된다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 에너지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 달콤 씁쓸했던 걸요.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싫으면 우리 학을 뗀다고 하잖아요. 그랬다면 그냥 이런 에너지가 안 나왔을 텐데 그것이 나에게 상처를 줬고 나에게 안 좋은 것이었고 나에게 아픔을 준 일이지만 그래도 나에게 있어서는 소중했던 기억이기 때문에 그걸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걸 떠나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용서가 나오면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의미도 있으나 그 용서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걸 털어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리뉴얼이 있는 거죠. 이 리딩은 이분의 어떤 아픔을 정리해주는 무엇인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자, 카드를 한 장씩 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새로운 시작 리뉴얼 카드가 나왔어요. 뿔 카드가 나왔고요. 바보 카드가 첫 번째 카드로 나오고요. 두 번째는 6개의 동전 역방향. 그렇군요. 자, 문장도 보겠습니다. 퀸 오브 펜타클스 처녀자리 카드예요. 염소자리 카드로도 쓰지만 처녀자리 카드로 씁니다. 마지막에 10개의 칼이 있었네요. 10개의 지팡이네요. 자, 언더라인은 에이스 오브 컵스 있었어요. 그렇군요. 새로운 사랑입니다. 자, 밑에가 허밋이죠. 허밋이 뒤집어져 있는데 이 카드가요 처녀자리 카드예요. 그런데 일단은 더 이상 뭔가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에 대한 상처 같거든요. 그런데 나와 있는 카드는 사랑에 대한 상처라기보다도 인생 자체에서 짊어지고 가는 무엇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참고 뭐 가족이 원하는 일을 했다든지 가족을 부양을 해야 됐다든지 혹은 일 자체가 너무 힘든데 그걸 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그 일 자체가 이분을 그 일의 노예로 만든다는 거죠. 뭐 그런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 안에서 이분이 상당히 안 좋은 일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비러스윗이 나와 있다라는 말 자체는 그 안에서 그 힘듦 속에서도 이분은 충분히 행복했던 순간들도 많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다 끝나고 나에게 남겨진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됐다라는 것도 의미를 할 겁니다. 일단은 10개의 지팡이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너무 고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힘들었다는 말인데 그래서 이제 1카드로 많이 쓰기는 하지만 이 힘들었다라는 말 자체가 너무
상처를 깊게 받게 되면은 몸도 많이 같이 아프잖아요. 온 인생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그게 끝난다 라고도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일단은 10번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들이 끝나는 게 맞습니다. 이 카드의 기본적인 패턴은 뭐냐면, 이분이 정말 힘든 에너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끝나는 시점에 여러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언더라인 카드 볼 것도 없습니다. 에이스 오브 컵스죠.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새로운 인연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인연으로 이분에게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이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 윈도우 리셋 카드가 처음으로 나왔죠. 안 좋았던 기억이지만 그 안에서 좋았던 추억도 같이 갖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이걸 놓지도 못하고 가져가지도 못하고 힘들게 막 그렇게 상처받아 하면서 모든 건 괜찮아질 거야 뭐 이러고 있는데, 이분이 진짜 원했던 것은 옛날 일로 남겨놓고 싶어. 이제는 내가 새롭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으로 막 부자가 되거나 뭐 갑자기 잘생겨지거나 갑자기 이뻐지거나 뭐 이러진 않더라도 모든 걸 다 털고 진짜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처럼 가고 싶어 라는 거예요. 그걸 꺼냈어요. 새로운 시작이 있죠. 그런데 또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인연이 나타남으로써 이분의 라이프가 바뀌는 겁니다. 그걸 말해주는 카드예요. 옆에 6개의 동전의 역방향이죠. 저는 이 카드가요, 솔직히 처녀자리 여러분들과 참 맞물려 본다면 이게 진짜 몹쓸 카드입니다. 6개의 동전이요. 처녀자리 여러분들의 키워드가요, 헬퍼예요. 헬퍼. 누군가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헌신적으로 도와줍니다. 자신의 시간을 내서든지 자신의 돈을 준다든지 뭘 하든지 간에 정말 착한 분들이 처녀자리죠. 그런데 6개의 동전 역방향은 불합리하게 나는 주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 어떤 누군가가 이분에게 도움을 청했거나 혹은 사랑으로 다가와서 이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했다면 이분은 다 줬다라는 말이에요. 자신은 돌려받지 못하고 나쁜 표현으로 팽당했다라는 느낌의 카드가 바로 6개의 동전입니다. 바꿔 말해 이분에게 불합리했다라는 거예요. 불합리한 것에서 탈출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챙기는, 자신을 위하는, 솔직히 이게 정말 잘 나가는 대기업의 약간 여성 CEO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혹은 이 분에게 상처 준 분이 이 기노 펜타클스였다라고도 볼 수 있죠. 어떤 여성분이 있는데 뭐 알 수는 없어요. 이분이 남자분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무튼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나의 것을 챙겨야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파하지 말고 나가야겠다라는 거죠. 이분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사랑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느껴지는 것은 이분이 누군가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나타났다라고 하는 카드가 한 장이라도 나올 법도 한데 그 카드가 나오지 않은 걸 보니까 제가 느껴지기에는 아직까지 두 분이 만난 것 같진 않아요. 이 에이스 오브 컵스가 두 분이 만남과 동시에 바로 활성화가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요 단계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 카드를 열면 여러분들에 대한 이제 생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분이 여러분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을 열겠습니다. 첫 번째, 마스크가 있고요. 그래요. 두 번째, 핸드 오브 카드가 있고요. 그렇군요. 마지막 카드는 Not Today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왜 이럴까요, 여러분? 러브 오라클을 꺼내면요, 이전까지는 새로운 인연으로 가다가 얘만 딱 나오면은 과거의 분이다라는 느낌이 계속 많이 들어요. 일단 새로운 인연 리딩에 과거의 분이 나와서 재회를 원한다라는 그런 류의 리딩은 바보타로에서 특허를 내놨잖아요. 그죠? 그죠? 열면은 새로운 인연이 오지 않습니다. 과거의 분이 오는 거죠. 그런데 그 과거의 분이 오는 걸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카드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여러분을 보면은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해 여러분들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핸드 카드를 꺼냈다면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신호를 준 건 맞아요. 바꿔 말해
이분이 느끼기에 여러분이 이분과 뭔가를 해볼까라는 걸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아닌 척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진다는 거죠. 이분은.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분은 여러분들과 알고 있는 어떤 분입니다. 제가 왜 이게 재회라고 느끼냐면 이게 재회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카드예요. 이게 싸워서 오늘 말하고 싶지 않아 라는 거고요. 이게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두 분이 싸우고 이별이 되고 이분은 그 이후에 상당히 힘들었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재회를 하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나에게 화가 많이 나 있을 거야 라고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용서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 하면 또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분이 상처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분이 여러분들의 전상대편이라면 여러분이 이분에게 상처 준 게 맞아요. 여러분이 이분에게서 모든 걸 가져간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런데 그렇게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바보타로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끝에는 또 말해요. 아무튼 나투데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화가 나 있다라는 건데 왜 이걸 꺼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도 사랑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사귀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장 카드가 뭐냐면 여러분이 누군가와 사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카드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 이분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글쎄요. 진행을 할 것 같진 않은데 이 핸드 칼즈를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분이 여러분과 한번 가볼까?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어. 맞아. 나한테는 상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으로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이분을 일단 조심하자. 그러니까 여러분을 조심하자예요. 왜냐면 이분은 아무튼 안 좋은 일을 당했으니까. 하지만 가보고는 싶은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가 봅시다. 자, 두 분 사이 어떻게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분 어떻게 될까요? 다시 카드 한 장 열게요. Hold Your Vision 카드가 나옵니다. Fixed Moon 카드예요. 너의 뜻을 굽히지 마라. 뭔가 바라는 게 있다면 그것을 관철하라.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카드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보겠습니다. 아하. 마찬가지로 이게 Fixed Moon 에너지인데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요. 다시 왜 나왔을까요? 여기에는 12번 카드가 있네요. 대화 카드가 있고요. 한 장 더 열겠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요. 이상합니다. 번호조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자, 일단 카드가 리딩을 하기 너무 어렵게 나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안에 뭔가가 담겨져 있기는 해요. 일단은 카드를 한 장씩 그냥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Hold Your Vision이죠. 너가 뜻하는 바가 있으면 그 뜻을 굽히지 말고 계속 가라는 말인데요. 이 Fixed Moon이 뭐냐면 어떤 쪽으로도 내가 치우치지 않고 나의 뜻을 관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바꾸지 않는 어떤 고집 같은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는 너를 잊을 수 없어. 잊어야 되는 상황인데 잊을 수 없어 라고 한다면 그것이 픽스드 문의 에너지로 온다면 나는 괜찮아. 내가 상처받아도 상관없으니까 너를 계속 생각할 거야. 이런 에너지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타나서 이분을 너무 좋다라고 해서 막 뭐 나랑 사귀어줘 뭘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겠어 라고 마음 먹는다면 그 에너지도 이 픽스드 문 에너지예요. 바꿔 말해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말인데 그 옆에 다시 나왔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바로 이 픽스드 문입니다. 얘도 뜻을 굽히지 않는 거죠. 다시 바다에 내려가게 되면 큰 배가 움직여지지 않잖아요. 절대로 휩쓸리지 않고 나의 뜻을 바꿀 생각도 없어 라는 카드예요. 자, 그런데 그 옆에는 새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대화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 대화가 소셜한 대화입니다. 바꿔 말해 어떤 그 친구들과의 대화 혹은 회사로 봤을 때는 동료의 관계 이런 걸 의미합니다.
아무튼 이것은 사랑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카드예요. 바꿔 말해 어떤 사회적인 카드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옆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는 고난이죠. 그리고 무엇인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어떤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바꾸지 말라고 한 거예요, 지금. 힘들게 가져가고 있는데 그것은 소셜한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두 분의 관계가 약간 사회적인 테두리로 엮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여러분과 가고 싶은 거죠. 사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십자가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저는 정말 나쁜 리더죠. 못된 리더로 소문나 있어요. 위에 나와 있는 이 카드들과 맞춰볼 때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요 이 분과 사귀다가요 다른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이분과 대화는 나누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바꿔 말해 여러분이 이분과 나는 너와 뭔가가 될 생각이 없어 라고 말하고 이분과 거의 애인처럼 지냈다가 다른 사람을 선택해버린 걸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너에게 친구 정도나 어떤 사회적인 테두리에서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건 할 수 있어 라고 애시당초에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힘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러분의 어떤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는데 용서를 해주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무언가를 간다는 것 자체를 절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덫이 나온 거죠. 자, 그런데 번호 조합 카드입니다. 채찍이 있어요. 때리는 겁니다. 바꿔 말해 이분이 억압하고 있는 무엇인가예요. 지금 여기에 짐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가져가는 거라고 본다면 여러분들과 지금 사회적으로 묶여져 있는 어떤 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여러분과 사귀고 싶은데 이걸 깨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보타로스럽게 한다면요, 여러분이 애인이 있거나 혹은 여러분이 결혼을 했거나 뭐가 됐는데 이분이 여러분들과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독이래요. 그리고 이분을 괴롭히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이 카드가요, 섹스를 의미하는 카드죠. 그런데 섹스로 보기에는 좀 애매한 카드가 있어요. 섹스라는데 이렇게 힘들다고요? 왜 힘들죠? 너무 좋아서? 아무튼 그런 것도 의미를 합니다.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성인 버전으로 리딩을 한번 한다면 성인 버전으로요, 여러분과 이분이 우리 흔히 말해서 파트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만나서 인조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인조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여러분에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걸 깨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카드로도 보여요. 왜냐면 얘가 나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볍게 만난 누군가가 있을 수 있죠. 뭐 성인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쿨하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분이 그 선을 넘는, 여기서 선을 넘는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사랑의 감정이 생긴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나와 있는 카드들은 전반적으로 다 이분이 상처를 받은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분이 지금 누군가를 만나서 사귀고 하는 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냥 이분의 의지 같은 걸로도 보여지기는 해요. 근데 그게 짐이라는 거죠. 그거를 자신이 채찍으로 때리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의미 없다라는 거죠. 새로운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오라클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것들을 찾으시면 돼요. 아무튼 이분은요, 많이 힘들었고요. 그리고 그 힘든 게 거의 끝났고요. 끝났다라는 카드가 거의 나와 있으니까 새로운 시작하고 싶은 거 맞고요. 새로운 사랑 들어와 있는 것도 맞는데 7월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라고 해서 이렇게 꺼낸 거라면 이분이 어떤 액션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바꿔 말해 이 고집 카드마저도 이 상처들 때문인지 뭔지 몰라도 여러분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나왔냐면 여러분하고 인연이 될 분인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피스풀 레솔루션 나오네요. 평화적인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의 전상대편 같은데, 자, remain positive가 나오고요. 뭔가 긍정적으로 남아있어라 라고 하고요. It's up to you 카드가 나옵니다. 너에게 달려있어 카드까지 나와요. 솔직히 peaceful resolution이 나왔다라는 말은 평화적인 해결책이잖아요. 그러면 이분하고 평화적인 해결책이 되려면 싸웠다라는 말인데, 싸웠다라는 카드가 있긴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이분이 여러분들의 전상대편인데 엄청 심하게 다투고 헤어진 거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이분이 상처가 받아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한 게 있다라는 말도 되는데, 지금 여기 채찍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뭔가 쉽지 않은 사랑을 한 것 같다라는 느낌도 살짝 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달려있대요. 여러분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 달려있고, 그리고 이 상황이 뭔지는 몰라도 지금 제가 리딩을 거의 한 30%밖에 못한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카드들에서. 아무튼 새로운 사랑이 있는 건 맞는데 왜 제가 뭔가를 이렇게 자꾸 놓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아무튼 상황이 뭐가 됐든 지금 거기서 긍정적으로 남아 있어라 라고 하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상황을 보지는 않아도 된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 장 더 열겠습니다. Dietary Change 카드가 나오는데요. 다이어트 방법을 바꿔라 라는 말이에요. 바꿔 말해 여러분들이 뭐 무슨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바꿔서 다른 걸로 해보라 라는 말인데, Improve your diet and your life will be also improved. 너의 다이어트를 상승시키고 바꾸면 아무튼 몸을 관리하라는 거죠. 너의 삶도 더 상승될 것이다, 뭐 좋아질 것이다 이런 말인데, 이 카드가요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기라라는 말도 있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나는 이것만을 해, 고집해. 지금 이 리딩의 키워드는 고집도 있잖아요. 이 고집을 좀 바꿀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 여러분들이 이것만을 고집했다면 그것에서 다른 것도 기회를 좀 주고 어떤 옵션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액면가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폭식이나 과식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의미를 합니다. 뭔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많이 먹고 있다면 거기서 좀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의미를 해요. 자, 마지막 카드 한 장 열겠습니다. 5번 카드가 나옵니다. 5일 혹은 5주 뒤라고 하는데요. 5주 뒤면 뭐 7월 말이죠. You decide for yourself. 너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라 라고 합니다. 일단 5라는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7월 5일, 15일, 25일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고요.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선택을 하고 결정하라고 하니까 그건 또 이 카드랑도 맥락을 같이 하죠.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뭔가 선택권 같은 게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드네요.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새로운 사랑이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이것이 재회가 됐든 새로운 인연이 됐든 뭐가 됐든. 하지만 상대편이라는 분이 평범하게 다가오는 분은 아니에요. 상당히 상처도 많고 가져가는 짐도 많고 하기 때문에 흔히 말해 이제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토스트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진행을 해본 7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 해봤습니다. 자, 이 리딩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다음번 리딩 기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늦을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열심히 리딩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